뭐 일상에서는 이 정도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궁금해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언론 보도가 좀 약간 사람들의 공포감을 너무 좀 부추긴다거나 또 한쪽으로 되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핑크 고양이님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가 해주세요. 그 다음 댓글. 핑크 고양이님이 40대 대구 시민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 현 상황을 자극적으로 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세월호 사태 후 자기 반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한 줄 알았는데 이번을 보면 퇴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댓글도. 그리고 강승철 님이요. 언론은 올림픽 금메달 중계하듯이 확진자 몇 명 늘어남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저도 이 교수님 선생님 보시기에 언론 지금 언론 보도에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기자들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싶으시다거나 이건 좀 문제 같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좀 있는지 이런 걸 좀 기자들도 많이 보거든요 이 프로를.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근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뭐 환자 막 이렇게 막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게 되고 또 일부 이제 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뭔가 자꾸 뚫렸다 뭐 어떻다 이러면서 뚫렸다. 그래서 요새는 뚫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기자가 전화하면 다 전화 끊어버리는데 물어보시나요? 쓰셨나요? 방역이 뚫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전화를 같이 하면 뚫린 거는 죄송해요. 그래서 그 뚫렸다 쓰시는 기자님들 죄송하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아무리 하셔도 똑같은 대답 나올 테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했다고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네. 근데 일단 여기서 좀 기자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기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요새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좀 삐딱하고 까칠하게 좀 대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요새 답을 좀 많이 못 드린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네. 좀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고생 많이 한 거 아까 다 나왔기 때문에 다 이해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진보나 뭐 우파, 뭐 좌파, 우파 이런 거의 중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한데 가끔은 정확한 정보 전달만으로도 공포심을 확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포심이 유발될 만한 정확한 사실을 전파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석 기사들이 같이 달려야 돼요. 그냥 환자 오늘 500명 발생했어 딱 이러고 아무 얘기 없이 딱 끝내버리면 500명? 500명이야? 아니면 오늘 새벽에 두 분이나? 그러니까요. 이거로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무섭죠. 그리고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이제 정말 공포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쪽에서 몇 명 발생했고 어느 쪽에 몇 명 발생해서 이거에 발생한 분들은 일단은 지금 정부가 열심히 조사를 하면서 발견된 환자들이니까 이건 원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숫자였다. 그리고 사망자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단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저질이나 이런 게 많으셨기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그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그분에서도 애도를 표현하면서 표현해주는 그런 분석 기사가 같이 달리지 않은 그냥 레어한 사실만 전달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좀 야기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기사분들을 많이 실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제가 최근에 언론 기사 때문에 제일 흥분했었던 적이 뭐냐면 사실 언론만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당정청에서 회의에서 그 봉쇄 얘기가 딱 떴었을 때 사실 봉쇄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봉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그냥 그 컨테인먼트라 그래서 이제 뭔가 유입 차단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 번역한 봉쇄로 번역이 돼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봉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지금이 사람들이 다들 지금 대구에서 환자 많이 발생하는 게 초기에 우한에서 환자 많이 발생하는 거하고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취한 게 뭐냐면 우한을 그냥 틀어 막아버렸고 정말 틀어 막았고 그러니까 현대사의 감염병으로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을 틀어 막은 거는 거의 중국이 중국이니까 가능한 실제로 마지막이 될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쓸 수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분 어떤 의도로 한지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굳이 봉쇄한다는 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뭐
뭐 하여간 최대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 제발 이제 외출 힘드신 상황이지만 외출 좀 자제해 주시고 안에서 뭐 증상 있는 분들 가만히 계시고 뭐 다중이동설 가지 마시고 뭐 집회도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부연을 그냥 쭉 이렇게 했었으면 오해를 안 사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에서 이 당에서 봉쇄라는 단어 써서 대구 다 막을 거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겼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부추기는 상황들이 언론에서 더 부추겼다. 언론에서 질문이 기자회견에 그런 질문이 나왔죠. 기자들이 대구를 봉쇄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서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구 지역은 정말 뭐 하나라도 상처 주면 진짜 정말 맞아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보시는 분 중에 대구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상황인데 말 하나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부추겨 가지고 그러니까 내막 다 설명 대통령까지 가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내막에 대한 부분들을 언론에 다 그런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 얘기했더라도 언론에서 실제로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뭔가 단어가 잘못 전달되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든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이 그 부분을 순화를 해줘야 되지 그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뭐 몇 명 발생 딱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추고 있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게 분석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게 이러이러한 의미고 앞으로 이런 거를 앞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이제 부채질을 했는데 헤드라인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었죠. 대구가 지금 뭐 열받았다 뭐 이런 식의. 저는 근데 그걸 이제 언론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신나서 그렇게 쓴 것 같다. 오 그래 하나 잘 걸렸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꼭 어느 언론이라고 단언치는 않겠지만은 좀 그런 자세가 너무 좀 비열하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왜냐면 지금은 뭐 좌우나 우리 네 편 내 편을 따질 그럴 때가 아니라서 이런 거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 이용하는 건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하고 나쁜 짓인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아마도 총선이 앞두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그쪽이 잘하네 못하네, 그 한쪽에서는 뭐 우리가 잘했나 말했네 이제 자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제 정쟁이 촉발되고 이러는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아까 전에도 좀 이렇게 정치인들 좀 이렇게 많이 사사건건 발언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 정치인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뭐 근데 왜냐면 그냥 그 분들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좀 바라고 싶은 마음들은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뭐 당 입장에서야 뭐 총선에서 한 명 더 뽑히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나라가 힘들어져서 망해버리면 아니 우리 당에 한 명 더 많이 생기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나라가 망해도 당파의 이익이 중요한 분들도 계시죠. 저는 사실 제가 언론도 그러니까 기레기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 타인의 고통을 자기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 다 나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럴 때 계속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런데 자, 요런 댓글 있습니다. 우리 정유럽 기자가 11쪽 밑에 댓글 2개 읽어주세요. 이현정 님이 야당과 의사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병등 님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대책을 지금이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 보시나요? 요 얘기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뭐 국회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선생님도 정말 아까도 되게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실제로 치료에 대해서는 말씀을 표정이신데요. 하셨는데 어떻게 쓴 웃음. 요새 요 질문 기자가 질문하면 전화 끊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울 땐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싸워요. 근데 싸움을 붙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된 거거든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대한감염학회든 의사협회든 그러니까 충정심에서 다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해달라는 주된 이유가 그러니까 입국 금지 한다는 사실만 그냥 그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왜 그랬냐면 그 입국 금지 얘기가 의사협회나 감염학회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이유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진단을 하루에 10,000명씩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진단은 또 달랐구나 그때 상황이. 우리나라 200~300명밖에 못 하던 시절이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막 간신히 돌려가지고. 선생님 그게 몇 주 며칠 만에 그렇게 확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주 만에 이제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확 지금 10,000명까지 진단하는 건데 그 당시에 200~300명 진단밖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도 상황 진단 능력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보내기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30,000명씩 왔단 말이에요. 근데 30,000명 중에서 만약에 기침하고 증상 있는 사람이 300명이면 진단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0명만이라도 그냥 나 오늘 감기 걸렸는데 진단해 주세요. 병원에 몰려오면 같이 그냥 지금 진단도 안 되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폐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답변시키지?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더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30,000명 중에 30,000명이 다 중국인도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 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막 중국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와서 막 기침한다고 너무 놀라서 왔는데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진단이 안 되는데요. 그냥 집에서 힘드시지만 조금 며칠 있다가 폐렴 있는 부분만 진단해 드릴게요. 그때 그 상황이었어요. 초기에는 그랬다. 예, 그 상황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감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숫자 좀 줄여줘. 숫자 좀. 근데 숫자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입국을 금지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얘기한 거지. 그냥 우리는 중국 싫어하니까 나는 우리는 좀 약간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절박함이. 아주 그냥 지극히 의학적인. 그러니까 환자 수, 그러니까 오는 사람만 줄여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발생한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막 무슨 니네가 잘했나 말했나 가지고 막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주째 내내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 싸우든지. 싸운다기보다 이제 계속 그 의제를 제기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방법을 실용적으로 동원해서 지금 아마 머리 더 줄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얘기 들으니까 3,000명까지 줄었대요. 그러니까 30,000명 10분의 1까지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 진단 다 해줄 수 있는 상황 다 됐어요. 지금 능력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러면 입국 금지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입국 금지 할 법 없냐 얘기를 제가 잘못하면 또 내일.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하고 막 그런데 저를 죽이네 마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니었습니다. 처리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발 그냥.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않았으면 싸우지 마세요. 좋겠고 그냥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그 1시간 2시간의 그 에너지를 좀 이렇게 빨리 추경 통과하는데 좀 이용해 주시고. 추경 통과.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빨리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지금 목숨 걸고 지금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환자 보시겠다고 막 여러 지역에서 자원봉사에서 500명 이렇게 막 가는데 당장에 그분들 어서 자. 밥은 먹여주고 잠자게 근데 또 그것도 궁금해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KBS가 지금 성금 모금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돈을 보낸다면은 어떤 데 제일 많이 필요하나요? 대구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의원급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의원급들이 일반 진료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병원 의원. 병원 의원이 해주셔야 지금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환자를 열심히 봐주시지만 의료적으로 지금 나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는 사람들이 약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러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불러가야 되는 의원이나 작은 병원들이 그런 걸 잘해줘야 큰 병원들이 환자도 치료하고 코로나 환자도 봐주는 상황인데 지금 마스크가 품절이 되니까 의원분이나 병원이랑 마스크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막상 환자 진료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선별 진료나 이런 거 잘 모르시고 그냥 감기 걸렸는데 막 들어오시면 막 의원이나 이런 간호사들이 막 그냥 깜짝 놀라는 상황이 좀 많은데 마스크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구하려고 막 이러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게 마스크 많이 안 쓰던 데인데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근무자에 마스크를 써야 요양병원 누워 있는 그런 어르신들 혹시라도 지금 요양보호사 이렇게 진단되고 이러니까 막을 수 있는데 마스크 씌우려고 그러는데 마스크 그냥 거의 배급제로 그냥 이거 한 장 어떻게 해서 잘 써가지고 하루 버텨 막 이런 상황들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료기관들이나 이런 데 마스크 개인 보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손위생제 같은 것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의사들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환자들을 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지원금들을 조금 네.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매듭달님